주택관리사 민법의 빈출 지문으로 가닥을 잡고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하시길 응원합니다. 시험에서 반복 학습은 문제 해결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 법원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5.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6.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서 금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7. 법률행위의 취소권,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8.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9. 병원은 입원 계약에 따라 입원 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 측상 보호 의무를 진다. 10.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 측상 의무를 부담한다. 11.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만을 의미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13.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4. 불법행위로 인해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5.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7.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8. 가정법원은 성년 후 경계 시에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19. 가정법원은 성년 후 경계 시에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0.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한정 후 경계 시에 심판을 한다. 21.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의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2.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의 하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2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24. 부재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6.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7.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28.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 29.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0.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3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32.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4.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5.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6.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 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7. 주유소 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38.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39.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40.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는 준법률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4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42.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43.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4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5.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6.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47.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 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48. 통정허 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9. 통정허 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50. 가장소비 내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선의의 파산관제인은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 51. 가장소비 내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상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2.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 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54.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55.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6.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7.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8.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다. 59.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60. 이미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시험에서 반복 학습은 문제 해결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